가상자산 투자. 이제는 단순히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요, 화려한 가격 변동성 뒤에 숨겨진 진짜 게임의 규칙, 스마트한 전략부터 골치 아픈 세금 문제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5가지 주제인데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지부터 시작해서 자산의 본질,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세금 문제까지 이 길을 쭉 따라오시면 가상자산이라는 복잡한 지도의 핵심을 딱 짚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전략입니다. 매일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밤에 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진짜 전문가들은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비법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아니, 가격이 하루에도 막 몇십 %씩 춤을 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요, 의외로 아주 오래된 투자의 정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자산 배분. 이건 마치 우리가 식사할 때 밥, 국, 여러 반찬을 골고루 먹는 것과 같아요. 주식, 채권, 그리고 가상자산이라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섞는 거죠. 반면에 분산 투자는 뭐냐면요, 가상자산이라는 반찬 안에서 비트코인도 담고 이더리움도 담는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겁니다. 이 2가지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자,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60대 40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딱 8%만 섞었을 뿐인데 결과가 엄청납니다. 여기 샤프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위험 대비 얼마나 잘 벌었냐 이걸 따지는 일종의 가성비 점수 같은 거거든요. 이 점수가 0.87에서 1.74로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가상자산 안에서도 데이터는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몰빵은 절대 안 된다는 걸요. 비트코인 하나 또는 이더리움 하나에만 투자했을 때보다 둘을 잘 섞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역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 말이 여기서도 그냥 진리인 거죠. 그렇다면 최적의 조합은 뭘까요? 네, 바로 이 숫자 1.49. 이게 바로 최고의 효율 점수였고요. 이 점수를 만들어낸 황금 비율은 바로 비트코인 73%, 이더리움 27%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어떤 비율로 섞을지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제는 뭘 섞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도대체 정체가 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름만 보고 투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겁니다.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뭐랄까, 성격이 다 다른 친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비트코인처럼 정말 돈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이더리움처럼 특정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이용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 주주처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토큰도 있죠. 일단 다르다는 걸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정말 뭐랄까, 변신의 귀재, 카멜레온 같아요. 3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졌거든요. 첫째, 금처럼 가치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요. 둘째, 자동차 기름처럼 네트워크를 돌리는 데 쓰이고 그냥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이걸 소비형 자산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걸 자본자산이라고 하고요. 정말 독특하죠? 이걸 보시면 이더리움이 소비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돌아갈수록 마치 장작이 활활 타서 죄가 되듯 이더리움의 일부가 시스템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많이 쓰면 쓸수록 세상에서 사라져서 더 희귀해진다는 거죠. 정말 독특한 경제 모델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얼굴, 바로 자본자산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가 배당주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잠시 묶어두는 건데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켜준 대가로 이자처럼 꼬박꼬박 보상을 받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상자산 세계의 안전한 항구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항구 정말 안전할까요? 이름에 스테이블, 즉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 속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바로 이 테라의 붕괴가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사건이었죠. 이 사건 하나로 알고리즘만으로 1달러의 가치를 정말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심이 시장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큰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금고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라? 좀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100% 달러 현금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당 부분이 회사채나 다른 대출 같은 현금보다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는 자산들로 채워져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스테이블 코인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융 위기 같은 게 와서 이 회사채들의 가치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사람들이 돈 찾으려고 몰려드는 뱅크런 사태, 그게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코인은 1달러라는 약속은 그냥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슈퍼파워를 안겨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온체인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블록체인이라는 모두에게 공개된 거래 장부를 직접 들여다보고 마치 거대 기관 투자자처럼 시장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기술이에요. 블록체인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바로 투명성이잖아요. 모든 거래가 낱낱이 공개되죠.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데이터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이건 거의 미래를 살짝 엿보는 것과 같아요.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투자자,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죠. 이 고래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포착할 수 있고요. 심지어 어떤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지 공식 발표 전에 낌새를 찰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불균형을 깰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어쩌면 가장 크고 또 가장 머리 아픈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세금과 규제 문제입니다. 기술은 저 앞에 막 달려가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이걸 어떻게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을까요? 이 표 하나만 싹 보시면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뒤죽박죽인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코인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고 쳐요. 독일에서는 1년만 갖고 있으면 세금이 하나도 없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세느냐에 따라서 완전 세금 복복복인 셈이죠. 정부 입장에서도 진짜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니, 스테이킹으로 번 돈은 이걸 이자 소득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사업 소득? 코인 투자해서 손해본 거, 주식 벌어들인 거랑 퉁쳐도 되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답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공정한 규칙을 만들려면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이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가상자산이라는 이 새로운 세상은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질서와 규칙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기술의 무서운 속도와 제도의 더딘 걸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이 결과가 바로 우리 모두의 자산과 또 금융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